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편두통 예방약을 복용한 후에 저혈압 증상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 예방약과 저혈압은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데 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우리 인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증상을 호소하신 환자분은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셨는데 871연구소 7일 상담과 871몰 건강식품을 드시고 극적으로 좋아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편두통 예방약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한 후에 약을 처방받아 한 달 정도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혈압이 생기고 이 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어쩌면 좋으냐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이분이 편두통을 앓게 된 원인은 첫째, 업무 스트레스에 수면파, 실제로는 오래된 묘토 기운의 영향 때문입니다. 둘째, 간담의 혈액이 말라서 그로 인한 열기 상승도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제 집과 가까운 곳에 있어 이분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침대 위치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손에다가 좁쌀침도 놓아 드렸는데 여기에 두시안과 솔리킨까지 섭취하시면서 빠르게 건강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편두통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간의 혈액과 몸의 혈액 및 진액 부족에서 오는 화열의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의 혈액 저장 능력을 강화하면서 몸의 음액, 즉 혈과 진액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정상치유법을 적용해 열을 내리는 이 침법도 일단은 두통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두통이 심할 때 복용하는 이 편두통 약은 적용 기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몸을 서늘하게 하는 약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약이 일시적인 통증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복용하면 장과 몸이 점점 냉해집니다. 그렇다면 편두통 예방약 역시 편두통 약처럼 다소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해도 자주 또는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몸과 장을 냉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 기능이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후에 편두통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체온이 비쌉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열의 분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두한족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수승화강과 기혈순환이 잘 되는 상태로 건강한 몸을 뜻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양인 금체질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따뜻해야 될 이 발은 점점 차가워지고 시원해야 될 머리는 반대로 뜨거워집니다. 그럼 하체와 상체에 동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체는 냉하고 허약해지고 이 머리 쪽에는 열로 인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증상이 더 진전된다면 이 복부에 있어야 할 열까지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분이 왜 저혈압이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코로 더운 바람이 올라오는지 아마 원인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편두통 예방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먼저 이 복부 내장부터 냉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 내장이 차가워지면 그곳에 있던 이 열이 위로 상승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더 진전된다면 이 상승한 열로 인해서 두통이나 편두통, 또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어지럼증, 얼굴의 열감, 수면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편두통 예방약이 예방은커녕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편두통과 다른 증상까지 초래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약은 특정 부위의 문제만 생각할 뿐 인체의 조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약 남용이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의 모든 항생제와 진통제는 몸을 냉하게 합니다. 이 장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해 장 기능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도 급격히 저하되겠죠. 그래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자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편두통 예방약 부작용으로 발생한 저혈압과 열 상승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연히 편두통 예방약부터 당장 끊어야 합니다. 편두통 예방이라니요. 편두통 발병 원인과 기전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상열 하한 증상을 정상화하고 기혈순환이 촉진되도록 강하게 몸을 순환시키는 반신욕을 몇 차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반신욕을 할 조건이 안 된다면 손발을 다 담그는 각탕이라도 하셔야겠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반신욕이 태양인 금체질과 소민 수체질에 해롭지 않느냐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00% 절대적 체질식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치료 방법 역시 지나치게 체질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 셋째,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간 열이 다시 내려옵니다. 넷째, 틈나는 대로 많이 걸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이 내장 운동과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편두통 병원 예방약을 먹고 저혈압이 생긴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쉽고 편리하다고 양약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보다는 본인의 정확한 체질을 바탕으로 인체 음양과 장부를 조화시키는 것이 근본 치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